잡아라! 소년을 놓치지 마! 전라도 나주 저작거리에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대장간 보조 쇠돌이는 불꽃이 튀는 풀무지를 멈추고 밖을 내다봅니다. 4년간 모은 9냥이 허리춤 비단 주머니에 묶여 있었지요. 무거운 무게가 느껴집니다. 포졸 셋이 한 여인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인의 옷은 찢어져 있고 맨발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절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눈빛입니다. 도망친 예비 신부를 잡았소! 최진사 내 콜레가 코앞인데 말이오! 여인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포졸이 발로 차려는 순간입니다. 쇠돌이의 손이 망치를 놓습니다. 그 눈빛, 10년 전 화재 속에서 어머니가 지었던 그 눈빛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아, 아홉 냥이면 팔겠소. 쇠돌이가 앞으로 나섭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멍청한 쇠돌이가 뭘 안다고. 대장간에서 평생 쇠나 두드리던 놈이 4년 모은 돈을 저딴 데 쓰다니! 송 대장이 풀무 옆에서 소리칩니다. 쇠돌아, 너 미쳤냐? 하지만 쇠돌이는 이미 허리춤의 주머니를 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한 번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가난한 대장간 보조와 도망친 양반과 딸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아침 쇠돌이가 대장간 마당을 쓸면서 9냥 주머니를 만지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인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전라도 나주는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요. 쇠돌이는 송대장 밑에서 일하는 28살 보조였어요. 본명은 김철수였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쇠돌이, 멍청이, 벙어리 같은 별명으로만 불렸지요. 사람들은 그를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느리고 말이 없었거든요. 질문을 하면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18년 전 쇠돌이가 겨우 1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한겨울밤 대장간에서 화재가 났어요. 쇠돌이의 아버지는 대장간 주인이었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남편을 도와 일했지요. 그날 밤 화덕의 불씨가 마른 짚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0살 쇠돌이는 불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겁이 나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쇠돌이는 그저 서 있기만 했지요. 이웃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화상을 입고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빨리 알렸어야 했어. 친척들의 원망 섞인 말이 어린 쇠돌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뒤로 쇠돌이는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잘못 말했다가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쇠돌이를 멍청하다고 했지요. 저 멍청이! 말만 느린 게 아니라 일도 느려 터졌네. 하지만 쇠돌이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받은 품삯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보리밥에 된장만 있으면 됐습니다.
옷은 누더기를 기워 입었고 겨울에도 얇은 옷 한 벌로 버텼지요. 송 대장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쇠돌아, 넌 왜 그렇게 안 쓰냐? 젊은 놈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괜찮습니다. 대장님.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쇠돌이는 매일 밤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돈을 세었습니다. 한 냥, 두 냥, 세 냥. 4년이 지나자 9냥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대장간을 차릴 수도 있고 내 화덕을 가질 수도 있어. 쇠돌이는 매일 밤 그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대장간을 갖는 꿈. 더 이상 멍청이라 불리지 않는 꿈. 어머니께 떳떳한 아들이 되는 꿈.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대장간 화덕은 뜨거웠어요. 쇠돌아, 오늘 호미 쉰자루 만들어야 한다. 풀무 빨리 당겨. 예, 대장님. 쇠돌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물을 당기고 쇠를 두드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쉬지 않았어요. 점심때였습니다. 송 대장이 쇠돌이를 불렀어요. 쇠돌아, 잠깐 쉬면서 밥 먹어야. 예, 대장님. 쇠돌이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잡아라! 홀리 홀리 신부가 도망쳤다! 쇠돌이가 보리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포졸 셋이 한 여인을 잡고 있었어요. 여인은 원래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포졸 하나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년, 감히 최진사택 홀례를 거부해? 제발, 저는 못 갑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빚을 갚는 방법이 혼인만은 아니잖습니까? 포졸이 여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내 아버지가 50냥이나 빚졌는데 최 진사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 그 대가로 첩이 되는 게 당연하지. 첩이라니요. 저는 차라리 차라리 뭐? 죽겠다고?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 소원대로 죽여주마. 본래 거부하면 관가에서 곤장 맞고 죽을 테니. 여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쇠돌이는 그 순간 여인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 분노, 그리고 체념. 쇠돌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년 전 화재 속에서 어머니가 지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다는,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눈빛.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원집 딸 주제에 운 좋은 거지 뭐. 최진사 첩으로라도 들어가면 떵떵거리고 살 텐데. 저렇게 안 하면 그 집안은 다 죽어.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년이 너무 건방져. 아버지 빚을 갚아준 건데 몸 하나 바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아무도 여인을 돕지 않았어요. 쇠돌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야, 너 이렇게 서 있기만 할 거야?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살려줘. 쇠돌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9냥이야. 4년을 모은 돈이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하면서 모은 돈이야.
이 돈으로 대장간을 차릴 수 있어.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쇠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리밥 그릇을 놓았습니다.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를 만졌어요. 무거웠습니다. 4년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여인이 다시 넘어졌어요. 포졸이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잠깐. 쇠돌이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봤어요. 저 멍청이가 왜 나서? 쇠돌이가 말을 하다니. 송 대장도 깜짝 놀라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쇠돌아, 너 뭐 하는 거야? 쇠돌이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포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8년간 말을 아꼈던 습관이 방해했지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여인. 제가 사겠습니다. 쇠돌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 대장간 보조 주제에 무슨 돈이 있냐? 쇠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비단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은빛이 반짝였어요. 4년간 모은 9냥,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며 모은 돈,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하면서 모은 돈, 대장간을 차리려고 모은 돈. 쇠돌이는 천천히 9냥을 꺼내 포졸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포졸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오, 9냥이라. 이거 제법인데. 다른 포졸이 속삭였습니다. 최 진사께 50냥 빚진 것 중 9냥이면 우리가 챙겨도 되겠는데?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9냥 받았으니 나머지 41냥은 내 책임이거든. 야, 인연을 데려가? 쇠돌이가 물었습니다. 나머지 41냥은요? 나중에 최 진사께서 찾으시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던가. 포졸은 9냥을 챙기고 여인을 밀어냈습니다. 가져가. 이제 내 책임이다.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쇠돌이를 올려다봤어요. 숲과 쇠냄새가 나는 남자. 손이 화상 자국으로 가득하고 옷은 누더기인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샀다고? 왜?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4년 모은 돈을 저딴 데 쓰다니. 쇠돌이 이제 완전히 끝났네. 송 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쇠돌아, 너 정신이 있냐? 그 돈이 얼만데? 쇠돌이는 송 대장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대장님. 하지만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송 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넌 정말. 알았다. 어서 데려가. 쇠돌이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인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쇠냄새 나는 손, 화상 자국 가득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천천히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채련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쇠돌이요. 대장간에서 일합니다. 채련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쇠돌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그리고 쇠돌이가 채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제가 아는 눈빛이었어요. 둘은 비웃음 속에서 대장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쇠돌이가 사는 곳은 대장간 뒤편 작은 창고였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2걸음 정도. 천장은 낮아서 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어요. 창고 안에는 쇠와 숯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만 지프로 만든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쇠돌이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채련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장학원도 아니고 화원집도 아니고 양반집도 아닌 그저 쇠냄새와 숯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좁지만 안전합니다. 쇠돌이가 말했어요. 송 대장님 말고는 아무도 여기 안 들어와요. 문도 안에서 걸 수 있고요. 쇠돌이는 자기 이불을 채련에게 내주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이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밖에서요? 여름이라지만 밤에는 추운데. 괜찮습니다. 쇠돌이가 창고 밖을 가리켰어요. 대장간 화덕 옆에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자면 따뜻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잤어요. 채련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화덕 옆에서 잤다고? 돈을 모으려고? 은인, 아니 나리. 은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쇠돌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쇠돌이요. 멍청한 대장간 보조예요. 하지만 그리고 쇠돌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쇠돌이요. 채련은 쇠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아무 욕심이 없어. 그냥 날 구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만 손해야. 9냥, 평생 모은 돈을 나 때문에. 그날 밤 채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고 밖에서 쇠돌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 피곤해서 깊이 잠든 숨소리. 채련은 조용히 일어나 창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쇠돌이가 화덕 옆에 거적을 깔고 자고 있었어요. 화덕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쇠돌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치 묻은 얼굴, 화상 자국이 있는 손, 누더기 옷. 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채련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벌써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쇠돌이가 도망친 신부를 샀대. 9냥이나 주고? 미친놈 아니야? 최 진사님이 화나셨다던데. 그 집 혼례를 망친 거잖아. 대장간도 이제 끝났어. 최 진사 땅 빌려 사는 사람들이 거래 안 하겠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를 피했습니다. 아침 일찍 대장간에 호미를 주문했던 농부들이 찾아왔어요. 송 대장님, 왔나? 김서방, 홈이 다 됐네. 그게 송 대장님. 미안하지만 농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최 진사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여기 대장간하고는 거래 못 하겠소. 뭐? 송 대장이 놀랐습니다. 이미 만든 건데. 죄송하오. 다른 대장간에 맡기겠소. 한 명,
2명, 3명. 주문을 취소하러 온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송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심때 송 대장이 쇠돌이를 불렀습니다. 쇠돌아, 예. 대장님, 너, 내가 한 일 때문에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 쇠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송 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내가 한 일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 다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제가 나가겠습니다.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송 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없으면 이 대장간도 못 돌아가. 그냥 조금 참자. 사람들 마음도 언젠간 풀릴 거야. 하지만 송 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채련은 창고 안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쇠돌이가 일자리마저 잃을 판이었어요. 내가 떠나야 해.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어. 오후가 되자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대장간 앞에 모였어요. 쇠돌이 나와라. 도망친 년을 내놓아. 채련이 창고 안에서 떨었습니다. 쇠돌이가 나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내가 최 진사님 혼례를 망쳤잖아. 한 아낙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다 최 진사님 땅 빌려 사는 사람들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그년을 내놔라. 쇠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뭐? 제가 정당하게 샀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아낙네들이 비웃었어요. 정당하게 9냥만 주고 최 진사님은 50냥 빚을 갚아주셨어. 나머지 41냥은? 그건 제가 갚겠습니다. 내가 하하 대장간 보조 주제의 41냥을 어떻게 갚아? 쇠돌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련은 창고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어느 날 새벽 채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원래 입고 있던 찢어진 치마 저고리, 그게 전부였어요. 조용히 창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어디 가세요? 쇠돌이가 화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을 준비하는 중이었지요. 저는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나야 해요. 은인. 아니, 나리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커요. 아닙니다. 쇠돌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겁니다. 쇠돌이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채련에게 걸어왔어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4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고. 무슨 말씀이세요? 쇠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18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재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채련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본 순간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번엔 구해야 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채련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한 거구나. 은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쇠돌이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쇠돌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쇠돌이요.
채련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쇠돌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채련이 물었습니다. 쇠돌이가 대답했어요. 그냥 살아만 주세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채련은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대장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주 목사가 보낸 관리가 찾아왔어요. 송 대장 계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관리가 큰 나무판을 내밀었습니다. 관아 대문 현판을 새로 써야 하오. 3일 안에 현판을 만들어 오시오. 현판,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송 대장이 난감해했어요. 그게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송 대장 문제요. 3일 안에 못 만들면 다른 대장간에 맡기겠소. 관리가 돌아간 후 송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어쩐다. 보통은 서당 훈장한테 부탁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쇠돌이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대장님, 제가 한양까지 가서. 한양까지? 3일 안에? 왕복에만 4일 걸려. 그때 채련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대장님. 응? 채련이? 소녀가 글씨를 좀 압니다. 송 대장이 놀라 쳐다봤어요. 내가? 여자가 글씨를? 예. 아버지께서 화원이셨습니다.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림도 그리시고 글씨도 쓰셨지요. 어려서부터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송 대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라. 송 대장이 종이와 붓을 내주었어요. 채련은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먹이 제대로 갈아지자 붓을 들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딸이 아버지께 배운 걸 쓰겠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나주목관아. 큰 글씨가 종이 위에 힘차게 써졌습니다. 획이 살아있었어요. 시작은 부드럽게, 중간은 힘차게, 끝은 날카롭게,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송 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내가 쓴 거냐? 예, 대장님. 쇠돌이도 옆에서 감탄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건 양반들 글씨보다 나은데? 송 대장이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좋아. 이걸로 하자. 채련은 나무판에 직접 글씨를 썼고 쇠돌이가 정으로 조심스럽게 새겼습니다. 채련이 먹으로 글씨를 쓰면 쇠돌이가 그 위를 따라 새겼어요. 여기는 조금 더 깊게. 예, 알겠습니다. 이 획은 날카롭게.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둘은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채련이 글씨를 쓰고 쇠돌이가 새기고 다시 채련이 먹으로 칠하고 송 대장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현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셋은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관아 관리가 현판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거 대단한데? 관리가 현판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 글씨 누가 쓴 거요? 제 집에 있는 사람이 썼습니다. 송 대장이 대답했어요. 대단하오. 목사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오. 혹시 다른 것도 부탁할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 대장 집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대. 관아 현판을 썼다던데. 화원의 딸이라던데. 도망친 그 여자. 마을 상인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 간판 좀 써주시오. 얼마를 드리면 되겠소? 채련은 간판을 쓰고 병풍에 글씨를 썼습니다. 조금씩 돈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열량이 모였습니다. 송 대장도 놀라워했습니다. 채련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여전히 최진사 쪽 사람들은 냉대했습니다. 저 도망친 년이 글씨나 쓴다고. 최진사님 화나셨을 텐데.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채련이 한 상인의 병풍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마리의 말. 빠른 속도. 채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붓에서 먹이 떨어져 병풍을 망쳤어요. 송 대장, 나와라. 최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쇠돌이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사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사내 5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차고 있었지요. 내가 쇠돌이냐? 예, 그렇습니다. 최진사가 채찍으로 쇠돌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혼례를 망친 년을 내가 숨기고 있다지. 혼례가 아니라 제가 정당하게. 최진사가 비웃었어요. 9냥 받은 것뿐이지. 나는 50냥을 빚 갚아줬어. 나머지 41냥 당장 내놔. 쇠돌이는 당황했습니다. 41냥. 채련이 한 달에 10냥씩 벌어도 4개월이 걸리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갚겠습니다. 없다고? 최진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그년을 내놓든지 아니면 내 목숨으로 갚든지. 사내들이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쇠돌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뭐? 채련은 제 사람입니다. 쇠돌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외치는 목소리였어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천한 것이. 최진사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쇠돌이의 얼굴에 채찍 자국이 생겼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쇠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는 도망쳤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절대 안 돼. 절대 물러설 수 없어. 최진사가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놈을 제압해. 사내들이 쇠돌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쇠돌이는 싸움을 잘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1명, 2명. 쓰러뜨렸지만 5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쇠돌이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내들이 창고로 달려갔어요. 그때 송 대장이 큰 망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진사 양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오? 송 대장, 당신은 빠지시오. 이건 내 집안일이오. 집안일? 정당한 거래로 넘어간 사람을 되찾으려 하다니 이건 불법이오.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 내가 나주에서 땅이 얼마나 많은데. 관가도 내 편이야. 땅이 많으면 법도 안 지켜도 돼오.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채련에게 간판을 부탁했던 상인들이었어요. 최진사 양반, 이건 아니지 않소? 한 상인이 나섰습니다. 채련 씨 덕분에 우리 가게 손님이 늘었소.
간판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간판은 누가 쓴단 말이오? 다른 상인도 말했어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산 건데 왜 빼앗으려 하시오? 최 진사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너희가 누구 땅 빌려 장사하는지 알아? 알지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되어 외쳤어요. 우리도 양반님 땅을 빌리긴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송 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가에 고발하시겠다면 하시오. 우리도 정당함을 주장할 것이오. 결국 최 진사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흥, 좋다. 하지만 41냥은 기억해 두겠다.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것이다.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채련이 쇠돌이에게 달려왔어요. 쇠돌이, 많이 다치셨어요. 쇠돌이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의원에. 정말 괜찮습니다. 쇠돌이가 채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쇠돌이의 눈이 채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송 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쇠돌아, 넌 정말 용감했어. 내가 물러서지 않아서. 우리도 힘이 났어. 상인들도 하나씩 인사하고 갔어요. 쇠돌이, 고마웠네. 채련 씨, 우리가 지킬 테니 걱정 마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송 대장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쇠돌이를 불렀어요. 쇠돌아, 큰일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장님? 올해 세금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계산이 영 안 맞아. 송 대장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쇠홈이 50자루를 만들었는데 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낫 30자루에 필요한 철은, 솥 10개의 가격은,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관아에 낼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나는 글을 몰라서 며칠째 씨름하고 있어. 채련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대장님, 소녀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계산도 할 줄 아니? 예. 아버지께서 화원 일을 하실 때 그림값을 계산하고 장부를 정리하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배웠지요. 송 대장이 장부를 내주었어요. 채련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홈이 50자루, 자루당 쇠 3냥, 총 150냥.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낫 30자루, 자루당 쇠 2냥, 총 60냥. 한 시집 만에 모든 계산을 끝냈습니다. 송 대장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나는 사흘 걸렸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채련이 깨끗하게 정리한 장부를 내밀었어요. 항목별로 정리되고 계산이 명확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채련아. 송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화원이었다고 했지? 어느 집안이었느냐? 채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쇠돌이도 궁금한 듯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채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화서의 화원이셨습니다. 도화서? 송 대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관청 화원이었단 말이냐? 나라에서 녹봉 받는? 예. 하지만 채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함을 받고 쫓겨나셨습니다.
모함? 채련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채련의 아버지 채등량은 도와서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임금님께 바치는 그림을 그리는 영광을 누렸지요. 하지만 같은 화원 중 한 명이 질투했어요. 채등량이 그린 그림을 훔쳐서 자기가 그린 것이라고 임금께 바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다른 화원은 도와서 책임자의 사위였고 책임자는 모든 걸 채등량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그림을 팔아먹었다며?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었습니다. 채등량은 쫓겨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요. 집안이 망했습니다. 채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빚이 생겼고 그 빚이 점점 늘어나 50냥까지 됐구나. 예. 그때 최진사가 나타났어요. 빚을 다 갚아주겠다며 대신 너를 첩으로 달라고 했군. 채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최진사는 강제로 혼례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거로구나. 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채련이 쇠돌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쇠돌이가 구해주셨습니다. 쇠돌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채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도망친 다음 날 빚쟁이들에게 맞아서 송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는 혼자구나. 예. 쇠돌이가 채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송 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채련아. 우리가 내 가족이다. 그날부터 채련은 마을의 장부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 장부 좀 정리해 주시오.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장부가 뒤죽박죽인데 좀 봐주시오. 채련은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채련의 명성이 점점 퍼졌습니다. 쇠돌이는 채련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촛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 주판을 튕기는 모습, 글씨를 쓰는 모습.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느 봄날 저녁 채련이 쇠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쇠돌이, 예, 이제 은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쇠돌이가 놀라 쳐다봤어요. 낭군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쇠돌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낭군님이 아니면 누가 제 낭군이겠어요?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9냥으로 저를 사신 분, 목숨 걸고 지켜주신 분, 평생 낭군님 곁에 있겠습니다.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멍청이라고. 아닙니다. 채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낭군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분입니다. 가장 따뜻한 분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장간 앞에 섰어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 하인이 넷이나 메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강 부자였습니다. 나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지요. 송 대장 계시오? 송 대장이 나왔습니다. 아, 강 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문을 들었소. 강 부자가 웃었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계산도 잘하는 여인이 있다고.
그 여인을 만나고 싶소. 송 대장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게 내가 한양에 큰 상단을 차릴 계획이요. 강 부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장부를 관리하고 서신을 쓸 사람이 필요하오. 그 여인이 딱 맞을 것 같소. 하지만 돈은 걱정 마시오. 후하게 주겠소. 쇠돌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 부자가 쇠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내가 쇠돌이냐? 그 여인의 남편이라는? 예. 좋아. 직접 말하지. 강 부자가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무거운 보따리를 풀었어요. 은빛이 번쩍였습니다. 20냥이요. 쇠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냥.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어요. 이 돈을 주겠소. 그 여인을 내게 넘겨라. 안 됩니다. 쇠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20냥이면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강 부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리석은 놈. 좋다. 그럼 25냥. 하인이 5냥을 더 꺼냈습니다. 25냥이다. 이 정도면. 채련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강 부자가 채련을 보고 눈이 번쩍였어요. 오, 소문보다 훨씬 낫구려. 미인이시오. 강 부자가 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냐? 한양 가서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 채련은 25냥을 바라봤습니다. 25냥이면 최 진사에게 빚진 41냥을 절반이나 갚을 수 있어. 낭군님의 부담이 줄어들 텐데. 채련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면 낭군님은 편해지실 텐데. 빚도 덜하고 사람들의 눈총도 덜 받고. 쇠돌이가 채련을 바라봤습니다. 채련이 쇠돌이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쇠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내드리겠소. 낭군님. 채련이 놀라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오.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 한양 가서 편하게 사는 게 당신한테 좋을 것 같소? 채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날 생각하는구나.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채련이 강 부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 강 부자가 놀랐습니다. 25냥을 거절한다고? 예.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낭군이 있습니다. 평생 이분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것. 강 부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한 대장간 보조와 평생 고생할 거냐? 한양 가면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양반들과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채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이 사람뿐입니다. 강 부자가 비웃었어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좋을 대로 하라. 가마를 타고 떠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강 부자가 떠난 후 쇠돌이가 채련을 안았습니다. 채련, 정말 괜찮소? 예, 낭군님. 채련이 웃었습니다. 잠깐 흔들렸어요. 25냥은 큰 돈이니까요. 미안하오. 제가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낭군님의 진심을.
그건 25냥으로도 250냥으로도 살 수 없어요. 송 대장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잘했다, 채련아. 너희 둘은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그날 밤 채련과 쇠돌이는 서로를 더욱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부자가 관아에 고발장을 냈어요. 쇠돌이가 최 진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졸이 왔습니다. 쇠돌이는 누구냐? 저입니다. 너와 채련 둘 다 관아에 출두하라. 쇠돌이와 채련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나주 목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내가 쇠돌이냐? 예, 목사 어르신. 강 부자가 고발장을 냈다. 내가 최 진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쇠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했사옵니다. 얼마를 줬느냐? 9냥입니다.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9냥. 하지만 최 진사는 50냥을 빚 갚았다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포졸에게 9냥을 주고 채련을 데려왔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쇠돌이는 당황했습니다. 문서 같은 건 없었거든요. 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나졸에게 명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한시진 후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날 쇠돌이가 9냥을 주고 채련을 데려간 것이 사실이냐? 예, 목사 어르신. 제가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분명히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당한 거래로군. 그때 채련이 나섰습니다. 목사 어르신, 소녀가 말씀드리겠나이다. 말해보거라. 채련은 품속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어요. 은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소녀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여기 새겨진 글자를 보시옵소서. 목사가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채씨 가문. 소녀는 도화서 화원이었던 채등량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화서라니? 목사도 놀랐어요. 채등량. 그 유명한 화원의 딸이란 말이냐? 예. 하지만 아버지는 모함을 받고 쫓겨나셨고 빚에 쫓겨 돌아가셨습니다.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진사께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저를 첩으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했고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군께서 구해주셨습니다. 9냥을 주고 포졸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채련이 쇠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 난군을 선택했습니다.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정당한 거래이고 여인도 스스로 선택했으니 이 일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강 부자가 발끈했습니다. 목사 어른, 하지만 조용히 하시오. 목사가 강 부자를 노려봤습니다. 고발장에는 불법이라 했으나 증거가 없소. 오히려 정당한 거래였소. 더 이상 이 일로 소송하지 마시오. 하지만 목사 어른, 나가시오. 강 부자는 화가 났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쇠돌이와 채련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송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됐구나.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았대. 정당한 거래였구나. 채련이 도와서 화원 딸이라던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관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후 채련과 쇠돌이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채련이 쇠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제가 글을 가르쳐 드릴까요? 쇠돌이가 놀라 쳐다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글을요? 낭군님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채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요. 제가 보기엔 낭군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라고. 낭군님처럼요.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멍청이라 불렸던 자신을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채련은 쇠돌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어요. 하늘 천, 땅 지. 쇠돌이는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붓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채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쇠돌이는 글을 빠르게 익혔어요. 한 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2달 만에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낭군님, 정말 빠르세요. 채련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서요. 아니에요. 낭군님이 원래 총명하셨던 거예요. 석 달이 지나자 쇠돌이는 장부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송 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쇠돌아,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어? 예, 대장님. 채련이 가르쳐 줬습니다. 대단하구나. 이제 대장간 장부도 내가 관리할 수 있겠어. 쇠돌이의 말더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저는, 으로, 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쇠돌이가 글을 배웠대. 말도 더듬지 않더라. 원래 바보가 아니었구나. 한편 채련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서당에 갈 돈이 없는 아이. 그래, 이리 오너라. 채련은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대장간 마당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종이와 붓을 내주었어요. 하늘 천, 땅 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5명, 10명, 15명. 채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쇠돌이는 낮에는 대장간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채련을 도왔어요.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요. 맞았다. 쇠돌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송 대장이 옆에서 지켜보며 웃었어요. 쇠돌아, 넌 정말 변했구나. 이제 선생님 같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가을이 왔습니다. 채련의 서당에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어요. 어느 날 나주 목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친다지.
채련이 절했습니다. 예, 목사 어르신. 훌륭하오. 이 나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목사가 웃었습니다. 내가 종이와 붓을 지원해 주겠소.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채련의 서당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채련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웠어. 쇠돌이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어. 우물가 아낙네들도 이제 인사했습니다. 채련 씨, 우리 아이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채련은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글을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답니다. 모두가 배울 권리가 있어요. 쇠돌이도 이제 대장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장부를 관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송 대장이 감탄했어요. 쇠돌아, 내가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릴 줄은 몰랐어. 채련이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저녁 쇠돌이와 채련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채련,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낭군님? 정말입니다. 전 항상 멍청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쇠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안에 있는 걸 꺼내줬어요. 저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요.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잡았어요. 낭군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낭군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요. 채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낭군님이 제게 가치를 주셨어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네요. 예, 낭군님.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대장간 앞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나타났어요. 물 한 그릇만.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채련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다가 그 거지를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 부자였습니다. 한때 나주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 사람.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눈밭을 걸어온 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채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25냥에 사려 했던 사람. 관아에 고발장을 낸 사람. 하지만 채련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과 밥을 가져왔어요. 드십시오. 강 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련? 눈에 놀람과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말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채련은 밥그릇을 강 부자 앞에 놓았습니다. 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쇠돌이가 대장간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강 부자를 보고 놀랐지만 채련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강 부자가 밥을 다 먹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양에서 큰 상단을 차렸소. 욕심이 많았지요. 더 크게, 더 많이. 강 부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화를 불렀소. 큰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고 모든 재산을 잃었소.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렇게 채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과거는 과거입니다. 채련이 강 부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자님께서 25냥에 사려고 한 건 제 재주였지요. 그렇소. 하지만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군께서 9냥으로 산 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강 부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9냥으로 인생을? 예. 채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낭군님은 돈으로 저를 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를 구해주셨지요. 그 9냥은 4년간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모은 돈이었어요. 쇠돌이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채련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자님의 25냥은 제 재주를 사려는 돈이었지만 낭군님의 9냥은 제 목숨을 살리려는 돈이었어요. 그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 부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만 봤소. 사람을 보지 못했어. 강 부자가 쇠돌이와 채련에게 깊이 절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오. 이제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소. 채련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이건 받을 수 없소. 받으세요. 쇠돌이도 말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부자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강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시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겠소. 정직하게 진심으로 살겠소. 강 부자가 일어나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지만 어딘가 희망이 보였어요. 송 대장이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쇠돌아, 채련아,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대장님? 원수를 용서하다니. 쉬운 일이 아니지. 채련이 웃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쇠돌이가 채련에게 물었어요. 채련, 정말 괜찮았소? 마음이 아프지 않았소?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채련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사람들의 용서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리요.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쇠돌이가 채련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쇠돌이는 이제 30살, 채련은 26살이 되었어요. 송 대장은 나이가 들어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송 대장이 쇠돌이를 불렀어요. 쇠돌아, 이리 와봐라. 예, 대장님. 송 대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나 이제 늙었어. 대장간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 무슨 말씀을? 들어봐. 송 대장이 손을 들어 쇠돌이를 멈췄습니다. 이 대장간을 내게 물려주고 싶다. 예. 쇠돌이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요? 그래. 너와 채련이 없었으면 이 대장간은 벌써 망했어. 손님들이 다 떠났을 때 채련이 간판을 써주고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잖아. 송 대장이 쇠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넌 이제 멍청한 보조가 아니야. 훌륭한 대장이야. 장부도 읽고 설계도 그리고 사람들과 잘 이야기하지.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하지만 저는 받아라. 송 대장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장간 소유권을 내게 넘기는 문서야. 여기 내 이름을 쓰거라. 쇠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김철수. 4년 전만 해도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쇠돌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에이, 됐어. 너희 덕분에 내가 편하게 늙을 수 있게 됐어. 송 대장이 웃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쇠돌이 대장,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대장이 됐구만. 대장간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철수 대장간. 채련이 직접 글씨를 쓰고 쇠돌이가 새겼어요. 한편 채련의 서당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송 대장이 대장간 옆 땅을 내주어 제대로 된 서당 건물을 지었어요. 채련 서당. 서당에는 이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양반집 자제들도 상인 집 아이들도 가난한 집 아이들도 함께 배웠지요. 채련은 차별 없이 모두를 가르쳤습니다. 학문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해 겨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채련의 제자 중 한 명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소리쳤어요. 채련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나주에서, 아니 전라도에서 채련 서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온 겁니다. 나주 목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채련 선생, 대단하오. 전라도의 자랑이오. 목사가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관에서 서당을 지원하겠소.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그날 저녁 의회에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쇠돌이는 긴장했지만 최진사는 예전과 달랐어요. 쇠돌이 대장, 채련 선생, 최진사가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지난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소. 진사님, 내가 잘못했소. 욕심이 과했고 오만했소. 최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배웠소. 너희 둘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걸 보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최진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41냥이요.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던 돈이지. 하지만 받지 마시오. 최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미 정당한 거래였소.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그리고 최진사가 쇠돌이와 채련을 번갈아 봤어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소. 내 아들이 내년에 과거를 봐야 하는데 채련 선생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소? 채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쇠돌이를 보자 쇠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주십시오. 채련이 말했습니다. 감사하오. 최진사의 아들은 채련에게 1년간 배웠고 다음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최진사가 크게 감사했어요. 채련 선생, 쇠돌이 대장, 두 분은 이 나주의 보배요. 최진사는 서당에 큰 기부금을 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쇠돌이 부부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쇠돌이 대장 부부는 정말 대단해. 서로를 일으켜 세웠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우물가 아낙네들도 이제 채련을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딸도 좀 가르쳐 주세요. 채련은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쇠돌이와 채련은 대장간 앞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어요. 대장간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쇠돌이의 제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천, 땅 지. 채련,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예, 낭군님. 먼 길을 왔어요. 4년 전, 제가 9냥으로 당신을 샀을 때, 살렸을 때요. 채련이 웃으며 고쳤습니다. 그래요. 살렸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쇠돌이가 채련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채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멍청한 보조로 살았을 거요. 아니에요, 낭군님. 낭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쇠돌이와 채련은 이제 나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쇠돌이의 대장간은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품질 좋은 농기구를 만들었고 가격도 정직했지요. 하지만 쇠돌이와 채련은 부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쇠돌이가 채련에게 말했어요. 채련,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세요?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송 대장님, 상인들, 목사님. 쇠돌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채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낭군님. 두 사람은 의논 끝에 결정했습니다. 첫째, 무료 서당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미 채련 서당이 있었지만 돈을 받지 않는 무료반을 더 만들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하는 아이가 없게 하겠습니다. 채련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둘째, 쇠돌이는 가난한 집 농기구를 무료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장님, 돈을 못 드리는데. 한 가난한 농부가 난처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쇠돌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가난했습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채련은 과부와 호랍이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서당에서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주고 밥도 제공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채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 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러다 다 굶어 죽겠어. 쇠돌이와 채련은 자신들의 곡식 창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곡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가뭄을 함께 이겨냅시다.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쇠돌이 대장, 채련 선생, 고맙습니다. 가을이 되어 다행히 비가 내렸고 농사를 조금이나마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나자 사람들이 쇠돌이와 채련을 찾아왔어요. 대장님, 선생님, 저희가 받은 곡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채련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드린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대신에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날부터 나주 마을에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서로 돕는 문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돕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쇠돌이 대장과 채련 선생님처럼 살자. 이것이 마을의 새로운 구호가 되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채련의 서당에서는 이제 5명이 과거에 급제했어요. 모두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급제자들이 찾아와 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채련이 웃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거라. 그게 나를 위한 보답이다. 쇠돌이의 대장간에서는 10명의 제자가 배우고 있었어요. 모두 가난한 집 출신이거나 고아였습니다. 대장님처럼 훌륭한 대장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쇠를 두드렸어요. 쇠돌이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겨울날 쇠돌이와 채련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감사잔치에 초대받았어요. 나주 목사가 직접 주최한 잔치였습니다. 쇠돌이 대장, 채련 선생, 목사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나주의 자랑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쇠돌이 대장, 채련 선생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쇠돌이와 채련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는 그저 받은 걸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쇠돌이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 대장님, 상인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쇠돌이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모두의 용서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채련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마을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채련이 말했습니다. 낭군님, 행복하세요? 물론이지요, 채련. 당신은요? 저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만 같아요. 쇠돌이가 채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지요.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쇠돌이와 채련은 서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쇠돌이는 이제 35살, 채련은 31살이 되었습니다. 낭군님, 예, 채련. 그날을 기억하세요? 처음 만난 날. 채련이 물었습니다. 쇠돌이가 웃었어요. 어찌 있겠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는데, 저작거리에서 제가 맨발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랬지요. 그때 낭군님이 9냥을 내미셨을 때 채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전 재산을 털어서까지. 저도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쇠돌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당신을 보는 순간 도망칠 수 없었어요. 18년 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이 이번엔 꼭 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를 구하신 거군요. 예.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비겁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채련이 쇠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이 하시겠어요? 쇠돌이가 채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0번을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요. 아니, 1000번을 돌아가도요. 왜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채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낭군님. 100번을 돌아가도 낭군님을 선택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멀리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낭군님, 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채련이 물었습니다. 쇠돌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9냥으로 여인을 산 바보 대장간 보죠? 둘이 웃었습니다. 아니면 채련이 말했습니다. 서로를 살린 두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소. 쇠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니까요. 당신이 저를 멍청이에서 대장으로 만들어줬고, 저는 당신에게 살 이유를 준 거니까요. 맞아요. 채련이 쇠돌이에게 기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장님, 오늘 호미 30자루 주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채련이 교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 획은 조금 더 힘차게. 점심때 쇠돌이와 채련은 마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낭군님, 오늘 장터에서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낫을 부탁하시던데. 걱정 마세요. 무료로 만들어 드리겠소. 고마워요, 낭군님.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송 대장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어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쇠돌아, 채련아. 대장님, 어서 오세요. 셋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너희 둘 보면 참 뿌듯하다. 송 대장이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쇠돌이는 멍청이라 불렸고 채련이는 도망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마을의 기둥이 됐으니 대장님 덕분입니다. 쇠돌이가 절했습니다. 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니다. 송 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둘이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어. 신분도, 돈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서로를 향한 진심만 있었지.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장간에 불이 꺼지고 서당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쇠돌이와 채련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채련, 예, 낭군님.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채련이 쇠돌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최고로 살고 있어요. 그럼 됐소. 쇠돌이도 웃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당에서 울리는 저녁종.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련 선생님, 내일 봬요. 쇠돌이 대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사람들이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쇠돌이와 채련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내일 봐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밝고 둥근 달.
쇠돌이와 채련은 그 달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낭군님, 예, 사랑해요. 채련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쇠돌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대장간은 대대로 이어졌고 서당은 더 크게 번성했어요. 채련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넘게 과거에 급제했고 모두 백성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쇠돌이의 제자들은 전라도 곳곳에 대장간을 차렸고 스승처럼 정직하고 친절하게 일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9냥으로 도망친 여인을 구한 바보 대장간 보조와 그 보조를 훌륭한 대장으로 만든 화원의 딸 이야기를, 신분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가치라는 것을, 서로를 구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9냥으로 산 것은 몸이 아니라 인생이었다는 것을. 달빛 아래 쇠돌이와 채련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전라도 나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 있습니다. 쇠돌이와 채련처럼 우리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